12월 4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어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앞에 보이는 솔송고 표고버섯 키우기를 매일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시만 포스트 푸어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푸드 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먹거리랑 농업에 필요한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행두, 스테비아, 오색고추 같은 이런 식물들을 화분으로 키워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서 이제 중단했고, 또 내년 봄에 가서 화분을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제 또 한 5, 6월 가면은 이제 또 화분으로 상품으로 이제 탄생됩니다. 저희는 이 앞에 보이는 쪽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아파트 3층인데요. 여기 그 앞에 보이는 쪽에는 화단이 있어가지고 지난 4월 달부터 올 11월 초순까지 그 식물들을 화단에서 키우다가 이제 추위가 오니까 식물들을 방으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매일 방 안의 텃밭 농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키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농업으로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일일이 인사를 못해도요, 양해해 주세요. 어제까지는 이 안에 식물을 위주로 해서 안에 온도를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좀 온도를 낮게 이렇게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지 않고 방 하나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이 좀 냉랭했습니다. 온도가 어제 보여드릴 때는 18도를 제가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방안 온도가 보일러를 좀 가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온도가 이렇습니다. 19도, 19.2도. 습도는 어제는 40%였는데 오늘 43%, 약 44%.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 조금 넘었군요. 어제보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30분 늦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제 좀 갔다 오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통 실내 안에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려면은 실내 온도가 아무리 온도가 안 돼도 24, 5도는 돼야 되겠죠, 겨울철. 그런데 이제 24, 5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다른 식물들에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바깥 공기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더니 이 송이버섯, 솔송고 표고버섯이 이 온도가 20도 미만에 쭉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버섯이 나오지를 못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수독대가 있고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니까요, 17도까지 이 온도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좀 저온 현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버섯 나오는 것이 조금 느리고 또 나오다가 수독대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버섯 키우기를 할 때 실내 온도가 25도 내외가 아마
20도 이상 넘도록 그 방안 온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지금 온도가 이제 겨울철이 들어와가지고 실내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방안 온도가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온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버섯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 바깥 공기가 차갑고 눈바람 공기랑 이런 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잘 성장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또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에서는 이 버섯을 이게 그 톱밥으로 만든 그런 이 버섯 키우기를 할 수 있는 배지 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키트에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표고버섯 그 종균을 배양해서 이제 이런 표고버섯 생산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참나무가 이제 표고버섯을 참나무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 참나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살림에서 그 구해가지고 그 표고버섯 재배를 한다는 것이 이제 점점 자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굵은 목들을 가지고 참나무를 구한다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해서 이제 이런 그 배지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 농업인들이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니까 여기도 이제 뭐 도시 인근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 시설을 갖춰놓고 그 재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농업은 그 농업 지역 쪽에서 그 재배를 해야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한지 그런 교류도 되고 그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겠죠. 이 버섯은 이 두 개가 한 조가 돼가 이렇게 그 공급이 되는데요. 그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그 발송이 되는데, 이 도착이 되면은 그 스티로폼 박스에 그 여기에 비닐이가 이렇게 그 비닐이 사여져가 있는데, 비닐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가득 넣어 가지고 그 위에 뜨면은 다른 거 무거운 걸 좀 위에 눌러놓고 해서 24시간 침종을 한 후에 이제 건져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놓고 물을 뿌리고 관리를 합니다. 물을 뿌릴 때는 이 물 뿌리개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손으로 좀 돌려가면서 쟁반을 놓은 이유는 물이 그 뿌려진 물이 밑으로 그 방에 흐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쟁반을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물을 하루에 한 5회 정도 물을 뿌려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면은 이게 물 수분도 유지가 되어야만이 이게 버섯이 잘 성장을 하거든요. 이 버섯은 이제 이렇게 버섯이 나옵니다. 이렇게 버섯이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온도가 이제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 전체를 이제 골고루가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면만 지금 버섯이 이제 나오다가 다른 데는 이게 다 버섯인데, 요런 것들이 다 버섯인데도 이 나오다가 중단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 날씨가 계속 그 좋은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 그 다음 2회차에 이제 그 버섯을 그 한번 제대로 온도하고 맞춰가지고 한번 재배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만 가지고 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성장을, 이걸 정상적인 온도와 이런 게 되면은 시작해서 2주 정도 만에 수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런 방법으로 뿌리면 됩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면은 아이들에게는 학습용으로 매우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키워요. 너가 직접 한번 물을 주면서 키워봐라 하면은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른들도 있는 집안에 키우면은 어른들도 소일거리로
이렇게 심심치 않은 그런 반려식물이 되곤 합니다. 이거 솔송고 표고버섯이라는 이름인데요. 솔송고란 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그런 맛이 난다 해서 이제 솔송고라는 이야기를 이름이 있는데, 줄기는 송이버섯의 어떤 맛을 내고 갓은 표고버섯의 맛을 낸다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 버섯입니다. 보면은 실내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솔송고 표고버섯 재배 키트, 여기 앞에 톱밥으로 뭉쳐진 거 읽어보고 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입처는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이맛, 고기 식감 나는 표고버섯, 학습체험 일상의 무료함 달래준다. 제가 한번 소금만은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금을 할 때는요, 이 키트 하나에 나오는 버섯이 많이 정상적인 온도가 되고 이러면은 많이 나와요. 이게 계속 가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섯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은 이런 게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확 적기가 된 것을 사진에 이제 팜플렛을 만들 때에 이런 버섯이 많이 달렸는 걸 가지고 남겨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농장에서 지금 저희가 재배해 보면은 쭉 해보면은 버섯이 이보다 더 많이 달려요. 또 적게 달릴 때도 있고, 이건 계속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은 잘 될 수도 있고 또 못 될 수도 있고, 재배 환경과 온도 여러 가지 관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다른 식물에 맞춰 가지고 온도가 저온으로 늘 키웠더니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것처럼요. 농업은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농업이죠. 그래서 재배를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보통 정상적인 온도가 될 때는 여름철과 어떤 겨울철 이렇게 재배 온도가 각각 다를 경우는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4, 5일 시작해서 물에 침종해가지고 24시간 침종해서 건져서 약 4, 5일 만에 면은 이게 나오는 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오도록 기다렸다가 이거 이만큼 자라도록 있으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작았을 때 손톱과 딱 찍을 정도만 됐을 때 빨리 이거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더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만큼 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작았을 때 되다 보면 오늘 8일차가 되니까요. 이보다 더 작았을 때 요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손톱 가지고 요렇게 딱 물을 뿌린 뒤에 하면 이렇게 다른 배지가 상처가 안 있고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떨구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도 있는 걸 제가 한번 뜯겠습니다. 자, 요렇게 뜯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를 같이 동시에 뜯겠습니다. 이렇게 손도 가지고 이렇게 뜯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데 배지 쪽에서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배지가 키트가 상처가 나거나 하면 다음 2회차, 3회차 버섯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속에 배양된 뿌리가 남아있도록 이렇게 버섯을 손톱 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손톱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남기고, 여기도 두 개가 지금 붙었잖아요.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띄어버립니다. 이쪽 크기 전에 이보다 아까처럼 그런 크기 때 해야만이 영양분을 덜 빨아먹고 다음 2회차, 3회차 때 수확을 더 이렇게 정상적인 재배가 된다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해도 양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또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제가 요 위에 작은 놈을 떼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버섯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뜯었습니다. 이 키우기에는 아깝지만 키우는데 다 달아가지고 하면 보기는 좋고 이렇게 한데요. 다음 2회차, 3회차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버섯이 나왔으면은 다 이런 방법으로 손톱 가지고 따버리면 됩니다. 이걸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요렇게 이제 네 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한 면은 버섯이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손 뒤쪽에는 종균이 골고루 이렇게 배양이 안 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쪽 면은 버섯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적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참고를 꼭 해주세요. 야, 이 버섯은 지금 아주 한번 많이 자랐습니다. 이 큰 놈은. 큰 것은 많이 자랐는데 저도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여기 이런 버섯들이 나오다가 다 이렇게 이번에 온도하고 안 맞았는지 하여튼 나오다가 중지가 되면서 이렇게 수독됐습니다. 요 놈들은 나중에 이번 회차에 버섯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보다 더 커지고 버섯이 해주면 수확을 한 후에 다시 한 10일 정도 휴면 상태를 건조를 했다가 할 때 이따가 다음 회차에 버섯이 나옵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여기도 제가 붙었는 다른 게를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식물은. 그래서 이렇게 손톱 가지고 뜯어버립니다. 속에 키트가 안 다치게끔. 자, 여기도 큰 자태, 작은 건 붙어가 있으면 식물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나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큰 거 밑에 옆에 붙은 놈은 작은 것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아깝지만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아깝지만 과감하게 이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이걸 뜯음으로써 제거를 함으로써 옆에 붙었는 것은 이 하나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또 작은 것을 2개를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은 3개가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버섯이 나오고 여기도 버섯이 나오고 다 버섯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물을 앞으로 계속 주니까 나오면은 그대로 놔뒀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수확한 잠깐 앞에서 보이는데 수확한 것이 버섯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지금 한 10개가 넘는데요. 10개가 넘는데 이걸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다른 버섯까지가 또 크는데 지장이 있고 다음 2회차, 3회차 때 이쪽에는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양가를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키트 하나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면은 키트 하나에 7개에서 10개 미만 사이 정도만 남기고 다 이렇게 소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처음에 재배할 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대로 다 한번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올망졸망 버섯 하나가 이 키트 하나에 다 덮어가지고 있을 정도로 버섯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봄에 처음에 재배를 할 때에.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봤는데 결국 이 농가에서 팜플렛에 설명서에 안내된 대로만 따라하면은 버섯은 누구나 어린이들도 다 쉽게 키울 수가 있고 물만 잘 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 물을 주고 이렇게 물이 밑에 쟁반에 고이잖아요. 그럼 쟁반에 물은 한 번씩 이렇게 그 다른데 그 싱크대 쪽에 가서 물을 부어버리고 하는데, 만약 여기 밑에 아래쪽에서 물이 늘 수분이 있으면은 푸른 곰팡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과 여기에. 그러면은 이걸 그 수도가에 가서 칫솔로 살살 그 푸른 곰팡이를 칫솔로 그 살살 씻어가지고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생되면은 또 그런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 푸른 곰팡이는 발생될 수가, 그 수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곰팡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곰팡이가 발생된다고 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농작물의 그 수분에 의해 가지고 그 발생되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칫솔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살 씻어서 그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식물을 우리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 앞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실내이든 실외 바깥이든 그 큰 농업이든 텃밭 농업이든 딱 첫째가 그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첫째는 햇볕, 공기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적당한 물주기가 이게 화분에 이제 토양에도 그 자연적인 비가 안 오거나 하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 라인 호수를 통해 가지고 식물에게 물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실내는 그 화분에다가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물 수분이. 왜냐하면 작은 면적에 작은 그런 그 컵이나 작은 그런 화분에서 키워내기 때문에요. 흙은 조그맣고. 그래서 물이 과다하게 되면은 금방 빨리 그 병이 들거나 뿌리 썩음이 돼가지고 고사를 하게 되죠. 죽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식물이 그 잘 자라다가 실내에서 그 고사를 하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는 원인은 병이 발생돼가지고 죽는 율보다 관리를 잘못해서 물 수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식물은 병들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서금해가지고. 제가 화분을 하나를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것이 지난 봄에 참 2월 달에 모종 키우기를 시작해서 모종이 이제 크면은 적당한 시기 때 이제 옮겨 심어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켰는 거거든요. 물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밑에 뿌리가 현재 나와 있고, 여기는 물이 지금 현재 말랐는데요. 물을 부어가지고 놓으니까 이 속에 이제 그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 색상이 이제 이렇게 좀 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 싫으면은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을 라인을 볼 수 있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감각적으로 물이 이제 줘다 된다 안 된다, 이걸 이제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식물의 잎을만 봐도 이것이 물이 부족하는구나 하고 저희들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담긴 지금 흙이 양으로 가지고는 이 식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에다가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영양을 비료라 그러죠. 영양이라는 것은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주로 통상적으로 16가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량 요소도 있고 중요소도 있고 어쨌든 이런 16가지 원소를 가지고 이제 작물에게 투여시켜 줘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농약만 가지고 우리가 농약이라는 것은 비료도 일종의 농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도, 우리 여기에 투여시키는 물도 농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것이 꼭
그 병해충을 잡는 살균제고 살충제만 농약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물도 농약 대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얘기할 때 생리장애를 필요한 원소를 공급시키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주로 칼슘도 하나의 그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슘제 쳤다, 사용했다, 살포했다, 이렇게 관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안 하고 우리는 농약 살포했다는 이야기가 손쉽게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그 농약이란 단어만 들으면은 좀 어떤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농약도 될 수도 있고 그 화학적인 농약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농약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농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사용하는 것을 농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분류를 하면은 병을 잡아내는 예방을 하고 하는 게 살균제가 있을 것이고 해충을 예방하고 그 잡아내는 것이 살충제가 될 것이고 또 잡초를 제거하려면은 그 제조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류가 이제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설명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나으시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화분을 통해 뿌리가 밑으로 나와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만약에 이런 구멍이 없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뱅뱅 돌리면은 결국 뿌리와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그 도시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좋고 그 사기형이라든지 어떤 뭐 흙 가지고 토분으로 만든 화분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화분들은 그 밑에만 구멍이 나 있고 옆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제 제가 화분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측면 숨구멍으로 통기성이 좋은 화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속에서 공기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기 소통이 돼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은 지금 이 화분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화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다른 화분들은 밑에 아래에만 이제 그 구멍들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화분은 옆에 측면에 돌아가면서 12군데가 이 화분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 구멍 사이로 해서 또 뿌리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잔뿌리가. 그러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또 속에서 뿌리가 뱅뱅 돌리는 현상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화분을 비록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만은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이게 뭐 색상이 이렇게 좀 보기도 괜찮아요. 이런 걸 가지고 심어야만이 어떤 식물이든 똑같습니다. 채소이든지 일반 민감한 어떤 그런 식물들은요. 그렇지 않는 식물들은 좀 어떤 화분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채소류는 이런 숨구멍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속에는 이런 구멍이 속으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요런 잔잔한 뿌리가 이렇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걸 밑에다가 깔고 이제 흙이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는 그대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화분은 이제 이런 크기의 종류별 식물의 종류별로 이 화분의 크기가 이제 각각 다르겠죠. 그래 이런 것도 이 정도의 크기가 있고 원래 대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사이즈인데요. 아래 위로 15cm 옆에 직경은 15cm가 있고 18cm와 또 이렇게 높이가 18cm가 있고요. 그런 화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 화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뿌리가 많이 흙이 많이